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A 지점에 A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B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대화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렇게 가야 돼요. 둘이 만나야 됩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게 두 컴퓨터라고 생각하면 이게 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야만 그 데이터가 오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유선으로. 자, 그쵸?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전달하고 싶은 말. 이거를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쵸? 얘는 서울 살고, 얘는 부산 살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이게. 몇 마디 하려고 이렇게 찾아가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편지를 쓰는 거죠. 편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정보를 써서 이걸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편지가 간다라는 거는 우리가 다 알지만 사실 이 편지가 부산에 도착하는데 수많은 과정을 거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편지를 쓰려면 어쨌든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1번 편지를 적어야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발생시켜야죠. 데이터 발생은 누가 시키냐면 당연히 여러분들의 랜카드가 전기신호를 보내요. 전기신호. 이거를 바이너리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신호를. 자, 그럼 전기신호가 발생했을 때 이 전기신호를 해석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이 하드웨어는, 이 모든 하드웨어는 다 누구에서 관리됩니까? 시스템에서 관리되죠? OS. OS가 이거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랜카드에 전기신호를 신경 쓸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발생한다라는 거. 자, 그럼 편지를 적으면 끝납니까?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죠. 내가 편지만 적으면. 그렇죠? 이거를 보내야 되잖아요. 부산으로. 그렇죠? 자, 근데 서울에서 바로 부산으로 안 가요, 보통. 그렇죠? 우편을, 택배도 마찬가지고, 우편을 하시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집화 장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편지가 곳곳에서 이렇게 여기로 모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이렇게 또 퍼지죠. 목적지에 맞게. 여기에도 뭐 이렇게 있으면 이 중에 하나죠. 제가 편지를 써서 보내면은 제 편지가 이 집화에 모입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목적지가 여기라면. 하지만 좀 더 멀면은 한 번 더 거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게 거미줄처럼 이렇게 얽히설키 얽혀 있잖아요. 그렇죠? 네트, 이게 네트라는 얘기죠. 이렇게 네트 방식으로 일을 한다고. 그래서 네트워크라는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이게 네트워크죠. 이게 동그라미들은 하나하나의 컴퓨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뭐 대전에도 있을 거고, 뭐 청주, 광주, 뭐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은 제 편지가 이렇게 해서 이제 부산까지 가려면 어쨌든 한 번에 안 가고 여러 개의 컴퓨터를 거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집화 거쳐서 가는 이 중간 중개 장소를 우리가 이제 데이터 링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물리 계층이다 하는 거예요. 뭐 물리적으로 이렇게 막 발생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데이터 링크, 데이터 계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파의 장소에 모여져 있어요. 내 편지가 여기 있어요. 자, 이 편지가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셋을 어떻게 구별하냐 이거예요. 세 개 컴퓨터를. 그러니까 세 개 이 편지를 보내야 될 이 목적지를 어떻게 정해요? 당연히 편지에 적혀있는 주소로 보내겠죠. 그죠? 주소. 편지엔 주소가 적혀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소에 맞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주소가 있을 거고 얘도 주소가 있고 얘도 주소가 있겠죠? 뭐 여기 광주시 뭐뭐구 뭐뭐면 부산시 뭐뭐구 뭐뭐동, 그죠? 이렇게 있을 건데, 자, 그럼 각 컴퓨터마다 이런 네트워크 주소가 필요하겠죠? 누가 보낸 걸 이렇게 받으려면 그걸 우리가 보통 IP라고 부르는 인터넷 주소죠. 자, 그래서 이게 주소에 맞게 배달하는 거예요. 이게 네트워크 계층이라고 불러요. 저희는 지금 요거 7계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피지컬, 물리,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라는 전송 계층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게 나올 겁니다. TCP.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 주소가 이렇게 아파트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 주소는 이 아파트 주소거든요. 근데 아파트에는 누구 살고 있습니까? 여러 동호수가 살고 있죠. 그죠? 여러 호수가 살고 있죠. 제가 303호에 살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편지가 이 앞에 딱 떨어지면 이 편지가 누구 건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매한 거죠. 이 집에 한 명만 살고 있고 한 호수만 살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한 집안에 여러 호수가 살고 있으면 이거 이제 소유권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이게 제가 아까 이게 집에 컴퓨터라고 생각했잖아요. 하시라고 했잖아요. 컴퓨터에 살고 있는 이런 것들은 뭐겠습니까? 프로그램들이겠죠. 프로그램들.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발전하면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네트워크 신호가 왔을 때 이 신호가 누구 거냐 불분명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정확히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동호수까지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확히 동호수까지. 자, 그럼 여기서 용어가 좀 유명한 용어니까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이 동호수 역할을 하는 게 포트입니다. 포트번호. 포트번호라고 불려요. 자, 그리고 여기서 유명한 두 개가 나오는데 UDP, TCP UDP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전송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떻게 보낼 것이냐, 편지를 어떤 식으로 보낼 것이냐 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TCP는 여러분 이게 등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UDP가 일반 우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동호수까지 적어서 확실하게 보내야 됩니다. 편지를. 근데 편지를 어떻게 보내냐, 이제 보내는 방식이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등기 방식, 하나는 일반 우편 방식이에요. 자, 등기 방식은 뭐 특징이 뭡니까? 받는 사람 서명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받는 사람의 서명 또는 인증이 필요한 거예요. 나 받았어요. 이거를 확인을 못하면 등기는 그냥 다시 가져갑니다, 보통. 그죠? 집배원이 이거 못 받았으면 그냥 가져가요, 다시. 그리고 다시 찾아가요. 받을 때까지. 받을 때까지
다시 찾아오네. 맞죠? 자, 근데 일반 우편은 우편함에 꽂고 가요, 그냥. 자, 그러면 우편함에 꽂았으니까 이 집배원은 할 일 다 한 거죠? 그냥 돌아갑니다. 근데 이 우편함에 꽂으면 다른 사람이 이거 편지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잘못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등기 방식이야 받는 쪽에서 내 게 맞아요 하면서 확인을 해주는데, UDP 일반 우편은 꽂고 가면은 잘못된 우편을 꽂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단점이 있는지 보시면은 유실될 수가 있고요. 잘못된 데이터가 올 수도 있어요. 오데이터. 그죠? 하지만 무조건 단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일반 우편 같은 경우는 집배원이 빨리 일할 수 있죠. 이거는 이 사람이 받을 때까지 계속 찾아야 되니까 편지가 목적지까지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집배원 힘들어요. 그리고 UDP는 그냥 꽂고 가면 돼요. 그래서 이게 빨라요.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르고, 얘는 느린 대신 확실해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정리를 하면 이래요. 신뢰가 필요한 경우, 데이터의 신뢰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방식을 많이 쓰고, 요거는 빠른 전송이 필요할 때, 예를 들면 스트리밍 같은 거. 신뢰도 같은 경우는요, 사용자 인증 같은 거죠. 로그인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기까지 이제 지금까지 물리죠. 전기 신호 발생하고, 그 전기 신호를 뭐 OS가 이제 체크해가지고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데이터들이 이제 주소에 맞게 전달이 되고, 그 주소에서도 정확히 동호수까지 전송이 돼야 되고, 전송 방식은 대표적으로 TCP, UDP가 있는데 80% 이상이 TCP를 씁니다. 네트워크 프로그램. 자,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신경 쓸 부분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다 OS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이 TCP를 내가 쓰고 싶으면 여러분이 이거를 이렇게까지 다 구현 안 해도 돼요. 다 돼 있어요. OS 단에 다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윈도우나 리눅스, 맥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5번 같은 경우가 세션 레이어라고 되어 있죠. 세션. 연결 계층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세션이라고 되어 있네요. 연결 계층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거는 계속 그거죠. 이제 이거는 조금 집배원이 수신인과 계속 접촉하면서 편지를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집배원이 이제 이 수신인을 기억을 했다가 똑같은 주소에 오면은 계속 이 사람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주소를 기억했다가. 자, 그러려면 집배원이 계속 이 사람의 주소랑 신원 이런 거를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 한 사람을 위한 그 편지 배달을 계속 할 수 있게끔 연결을 지속해주는 그런 행위들을 이제 세션이라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이게 세션 계층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소켓 프로그래밍 하는데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제 여기서부터 신경을 쓰면 됩니다. 됐죠? 나머지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표현 계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뭐 그냥 번역 과정입니다. 자, 뭐 편지가 영어로 오면 영어 사전 찾으면서 번역기 돌리면서 한국어로 바꾸는 과정이고요. 응용 계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데이터를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넘어온 데이터를 이제 사용하고 처리하는 대부분의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얘기해요. 편지를 읽는 거죠. 편지가 이 목적지까지 도달해서 수신인이 번역까지 끝내고 읽어드리는 거를 의미합니다. 읽어서 이제 편지 내용을 활용하는 거를 응용 계층이라고 해요. 됐죠? 자, 그러면은 이거야 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 오버워치 같은 게임 있잖아요. 오버워치 같은 게임이 응용 프로그램이 들어가죠. 근데 뭘 사용해요? 네트워크를 사용하죠. TCP를 사용해요. 그럼 아마 오버워치 만드는 사람들은 아마 분야가 여러 개로 나뉘어 있겠지만 캐릭터 만드는 쪽이 있을 거고 로직을 짜는 쪽이 있을 거고 이런 네트워크를 처리하는 쪽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게 합쳐져서 이제 오버워치라는 하나의 게임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때 아마 소켓을 이용을 할 거예요. 보통. 자, 그러면 이 대충 네트워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대충 이제 편지로 예시를 드렸고요. 자, 우리의 목표는 소켓 프로그래밍을 하는 겁니다. 이쯤에서 TCP랑 UDP 이런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OS에서 API로 제공한다 그랬죠. API라는 게 뭐냐면 미리 만들어 놓은 함수예요. 함수. 여러분들이 이거 네트워크를 밑단까지 다 직접 구현하시려면 어마어마한 지식과 노력과 시간과 코드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요 밑에 부분까지는 다 약속된 방식으로 구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이 제공을 하고요. 시스템이 제공을 하는 함수를 직접 여러분 사용 방법만 익혀서 구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TCP 또는 아무튼 요 소켓을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이 이제 그 밑에 소켓 프로그래밍 관련 포스팅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뭐 요거를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고 다른 거 잘 모르겠으면 일단 요거는 확실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전송 계층에서 TCP 제일 많이 쓰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소켓 프로그램 만들 때도 TCP로 계속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팅 메시지를 주고받는 그런 채팅 프로그램을 만들 거니까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깊게까지는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네트워크 쪽에서 일을 하신다면 이제 깊게 공부해야겠지만 교양 수준으로 패킷이 뭔지, 라우터가 뭔지, 게이트웨이가 뭔지 이런 거 나중에 많이 접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소켓 프로그래밍 대충 살펴보고 이 소켓 프로그래밍에서 제시하는 이게 이제 API라는 건데 이게 다 사용 방법이 있어요. 이런 거 한번 살펴보고 두 프로그램 간의 어떤 데이터, 네트워크 데이터 전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